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꿀잠 자기 위한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하루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이후 우리가 꿀잠 자기 위한 체크리스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해야 할 일 같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인쇄형 포스터의 용지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을 들으려고 편집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 맨 밑에 아래 신청란이 있으니까 신청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 노년기는 조금 여러분들 수면 상태가 특히 치매하고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노년기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년기 인지 기능은 땡땡에 달려있다. 이 땡땡이라는 거 수면이에요. 수면, 특히 꿀잠이죠. 그냥 수면이 아니라 아주 깊은 숙면. 우리가 꿀잠이라고 하는 숙면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잠을 잘 자는 것이 결국은 노년기의 기억력이나 치매 예방이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시간이 우리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게 기통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 적게 자도, 우리가 보통 5시간 이하로 자시는 분도 있거든요. 5시간 이하로 자도 비정상이고, 9시간 이상 자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노년기에는 특히 이 뇌 속에 이 치매 유발 물질, 우리가 보통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숙면일 때,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잘 때 이 노폐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노년기에는 굉장히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치매가 시작된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 때문에 이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면서 치매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년기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노년기는 충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리가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면을 주무셔야지 이게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밝혀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7에서 8시간을 주무시는 게 정상인데, 너무 짧게 5시간 이하를 자거나 너무 길게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렘 수면, 그래서 아주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때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 너무 이 깊은 잠이 줄어들면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각성 상태일 때 뇌파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각성 상태일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렘 수면, 여기 깨어 있다가 이제 얕은 수면을 들어갔다가 비렘 수면, 깊은 수면을 들어갈 때 이 각각에 나타나는 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뇌파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약물 말고 우리가 보통 아로마 같은 것들이 뇌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의 질과 뇌 건강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수면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도 자꾸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깨면 다시 깊은 잠을 잘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다른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코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잠이 깨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수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깊은 비렘 수면일 때, 이때 깊은 숙면을 취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깊은 잠을 못 자면 결국은 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깊은 잠을 잘 때 이런 독성 물질이 제거가 되는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물질들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이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 특히 경도 인지 장애가 있거나 초기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더 흔하게 나타나고 또 이 수면 장애 때문에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더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규칙적이고 특히 충분한 숙면, 그냥 수면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 숙면을 취하면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장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게 보통 개인차가 좀 있죠. 이게 보통 개인차가 있고 보통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7시간 정도가 가장 수명이 길더라. 그렇지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동양의학 같은 데서는 자신의 리듬대로 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뭐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냥 자신의 리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어두워지면서 잠이 오면 저절로 잠을 잤다가 아침에 알람 시계 없이 저절로 충분히 자고 깨는 이 리듬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그러니까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리고 낮잠을 주무실 때는 3시 이전에, 너무 3시 이후에 주무시게 되면 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수면 리듬이. 이게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 더 뒤로 지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고 3시 이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하고 노년기의 이 수면의 결과에 대한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수면의 양이 중요해요. 양. 이게 앞에서도 요즘 연구 결과 보면 청소년기도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냐고 잠을 굉장히 많이 줄이죠. 그래서 이게 잠을 많이 줄이는데 이게 인지 기능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잠을 많이 잘 수는 없지만 이 인지 기능에는 안 좋고요. 그리고 권장 시간이 보통은 한 7시간 정도. 우리가 성인 청소년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잠을 더 많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초등학생 이럴 때 보면은 잠을 좀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통 한 7시간 정도가 표준으로 잡고 있고요. 노년기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주무시는 게 좋죠.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면의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은 수면에 충분한 양이 중요한데 노년기 때는 수면의 질,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 그 다음에 자다가 깨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변화를 봤을 때 청소년기는 뇌의 부피 이런 것들이 기능에 따라서 수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노년기는 수면의 뇌의 부피보다 더 중요한 게 독소를 얼마나 제거했느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서 아까 치매 유발 물질을 독소를 얼마나 제거했느냐가 이런 것들이 더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서 드렸는데 아침 시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딱 일어나면은 우리가 몸을 쫙 좀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아니면 생강차 같은 것들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이제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 우리 간단한 요즘 두뇌 게임 같은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 이제 산책을 햇볕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햇빛을 보는 게 뭐 비타민 D 합성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몸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로토닌이 저녁 무렵에는 잠을 유발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이 잘 유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 점심 식사 후에 이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식후 바로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이게 뭐 당뇨 예방이나 만성질환 예방에도 좋고 소화를 돕는 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꿀잠 자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또 건강한 물 마시기인데 여러분이 하루에 수면을
수분을 한 8잔 정도 물을 마시는, 특히 노년기 되면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진액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진액. 여러분들 진액이라고 하면 뭐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혈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을 보통 다 진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부족하고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 물을 꼭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이제 다 기호식품이긴 한데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대장암 예방이나 이 장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은 소화도 안 되지만,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진액이 부족하면서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것들은 장을 자극하면서 장 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 노년기가 돼도 커피를 식후에, 공복에 말고 식후에는 한 잔 정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피가 또 요즘에 대장암 예방뿐만 아니라 뭐 심장 기능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커피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마셔야 되겠죠. 이게 3시 이후에 되면 각성시켜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걸 마셔도, 밤에 12시에 마셔도 나는 잠을 잘 잔다 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카페인 마시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낮잠도 보통 한 15분 이내,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자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여러분들이 그 낮에 충분히 활동을 안 하시면 이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정신 노동자들도 막 그 머리를 쓰다 보니까 막 뇌가 지치고, 그래서 나는 충분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잠을 주무실 때는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도 말고 신체적인 활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셔야지 밤에 꿀잠 자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4시간 전에 식사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되는데 최소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근데 식사하시고 최소 시간 4시간이 안 되는데 잠자리에 들게 되면 불완전 소화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유도하는 간식으로는 바나나 같은 거,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 견과류, 호두 같은 거 있죠. 호두, 그 다음에 꿀 같은 것들이 변비 예방에도 좋지만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는 대추차 같은 거, 여러분들 대추차가 신경 안정제, 대표적인 신경 안정제 식품이에요. 우리가 한방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약재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추차라든지 그 다음에 캐모마일 허브차 같은 것들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쌍화차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명상을 잠깐 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명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사람이 이완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신경을 좀 더 이완시키면서 하루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이제 1시간 전에는 좀 조명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 계속 밝은 곳에 있으면 뇌가 계속 각성이 되군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좀 간접 조명으로 바꾸시고, 또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족욕을 한다든지, 뭐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 족욕을 한다든지, 복부 온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만 담그는 수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몸의 그 말초의 혈액순환도 잘 자고 말초가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기, 우리 핸드폰도 일정 공간을 좀 떨어뜨려서 우리가 사용을 금지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 핸드폰의 파란 불빛이 우리 뇌를 각성시키면서 잠이 안 오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칭, 우리 요가 자세에서 아기 자세하고 이 송장 자세, 오타가 났네요. 송장 자세 같은 것들이 꿀잠 자는데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잠 아로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혈잠에 터치를 하시면 조금 더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꿀잠 오일을 이렇게 7차크라 오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혈점에다가 이렇게 터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꼭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시려고 깨다가 깨서는 다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잠들기 전에 미리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뭐 특히 자장가 같은 것들 좀 이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음원 같은 것들을 조금 들으시면 잠을 유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루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2-30분 햇빛을 꼭 쬐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햇빛을 받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나오고 그 낮에 이제 이 물질로 인해서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이 세로토닌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 그 수면 유도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또 한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노화가 되지 않게, 우리 몸에 나쁜 그 활성산소 같은 노화나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햇빛을 꼭 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고, 자, 그리고 기상 직후에 이제 똑같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는 카페인을 아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2-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말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면 꼭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녹차나 초콜릿 같은 데도 우리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낮잠은 한 15분 정도를 가장 추천하는 게 15분 정도입니다. 15분. 30분도 좀 길 때도 있고요. 15분 정도만 주무시고 3시 이전에 주무셔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주무시면 리듬이 뒤로 지연이 되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잠은 좀 짧게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제 식사를 우리가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시고서 만약에 이제 식사를 보통 한 6시 정도 하시고 4시간 있다 10시 정도에 주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식사를 8시에 했다 그러면 좀 더 늦게 주무셔야 돼요. 18시면은 12시, 12시 이후에 주무셔야 되니까 저녁 식사는 한 6시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립토판은 이렇게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풍부한 간식, 이게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육류 같은 것들 있죠. 육류, 고기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우유라든지 바나나, 그 다음에 호두, 견과류, 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면을 유도하는 데 좋고요. 그 다음 허브차는 캐모마일이나 대추차나 쌍화차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고,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드시면 좋고, 따뜻한 조격이나 온찜질은 주로 복부, 우리 단전이라고 해서 하복부에다가 올려서 온찜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말초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따뜻함 때문에 이때 졸음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승화강이라고 그래갖고 그 한의학의 수와 화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지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말초는 따뜻하게 하셔야지만 잠이 잘 옵니다.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잠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쪽은 시원하게 하고 아래 발 쪽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전 1시간 전에는 우리가 아로마 오일 같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손목이라든지 관자놀이라든지 목뒤라든지 이런 데다 여러분들 터치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라벤더라든지 클라리세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면을 유도하는 데 좋고요. 예, 형태는 이제 이렇게 롤 형태가 좋아요. 이렇게 롤 형태가 좋고,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이렇게 향수 형태도 있어요. 향수 형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침대나 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침구 있잖아요. 이렇게 베개가 있으면 양쪽에 이런 데다가 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침 잠옷 같은 거 요 앞섬에 이렇게 좀 뿌리고 주무시면 그 향이 계속 올라서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향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롤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롤 맞는다든지 이렇게 손목 같은 데 바르고 주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이제 송장 자세. 우리 여러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기 자세와 송장 자세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장 자세나 아기 자세를 하고서 주무시면 좋은데, 이게 이해 안 되는 자세예요. 이게 아기 자세는 요런 자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돼갖고, 요점은 이제 이 팔을 쭉 앞으로 늘려가지고 이 전체 척추 라인이 다 이완이 되게끔 쭉 스트레칭해서 이완이 되었고 잘 순환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송장 자세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운동 같은 거는 요가 같은 거 하고 마지막 동작에서 우리가 이완할 때 하는 자세인데, 잠잘 때도 여러분들이 누워서 명상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 자세로 누워서 명상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잠이 잘 오는데요. 이 자세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손은 뒤집어서 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요. 여기 간격은 한 16에서 20cm, 여기는 골반 넓이, 그 다음에 여기 배를 이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고 머리하고 이게 몸이 일자로 잘 정렬되게 해서 이 우리가 몸을 쭉 펼쳐서 하늘을 보는 자세, 하늘 햇빛을 받는 자세, 이런 자세로 누워서, 이게 송장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잠시 누워가지고 아로마 향을 맡고서 잠시 누워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명상 잠이 오는 뭐 사운드 음악 같은 것도 잠깐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심실 이완시키면서 잠이 드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 규칙적인 습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정하게 룰을 딱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낮 동안 활동량을 많이 늘리고 햇빛을 쬐고 하는 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침실이 어두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암막 커튼을 설치를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바깥이 너무 불빛이 많아서 여러분들 밤에 불 꺼도 침실 안이 되게 밝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막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햇빛이 그러니까 바깥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그 다음 온 습도를 적절하게 맞추시면 되겠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잠이 안 오면 너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뭐 잠깐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셨다가 잠이 올 때 주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인. 여러분들이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먹으면 알딸딸해서 잠이 잘 올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하고요. 깊은 잠을 못 들게 하고, 흡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과식도 소화를 시키느냐고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저녁 시간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해도 이게 여러분들이 그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녁에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낮잠을 짧게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15분 이내에, 15분에서 30분인데 저는 한 적정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완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로마라든지 샤워라든지 조격, 수욕, 찜질,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다 이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배뇨, 미리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면에 문제가 될 때, 뭐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하지 불안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수면을 너무 방해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면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수면제는 이제 초기에는 사용하면 증상의 호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잠을 못 자서 낮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면은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약물을 사용할 경우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꼭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고서 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카페인이죠,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녹차에도 있고요, 홍차 종류, 그 다음에 뭐 박땡땡 이런 음료도 있잖아. 음료 이런 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드링크 그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 음료를 한번 사서 봤어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100mg이 들어있더라고요. 100mg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인 음료도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낮 시간에도 좀 주의하셔서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코올 드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못 듭니다. 잠을 못 들고, 그리고 한번 깨서도 잠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음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